어느덧 제가 제 100일의 행보가 내일로 100일이 꽉 찹니다. 그래서 그간의 저의 일정을 숫자로 한번 다가보고 가볼까, 아니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좀 더 공식적인 의정 활동 위주로 언론인분들께 보고를 드릴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약간은 좀 궁금증을 서로 좀 나누고 싶어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질문하시고 싶은 것을 적당히 좀 버무리고 싶어서 차담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여러 언론인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인사말로 드리기에는 조금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처음 의장에 선출되고 제일 고민을 했던 게 의장의 무게 중심을 조금 의원님들에게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좀 컸었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의회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취임 이후 의장 관련 보도 자료가 9건인데 의원 관련 보도 자료 배포수가 총 124건으로 제가 조금 홍보팀께 부탁드렸던 게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장 주재 정책 간담회가 38회가 이루어졌고, 월 평균 10회 매주 2회의 간담회가 진행이 되는 걸로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 간담회도 또한 25회로 통계가 나왔고요. 시민과의 소통 간담회가 87회. 이 87회는 찾아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약속하시고 오신 분들만 숫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냥 오신 분들은 제외를 했고요. 현장 간담회 31회 해서 시민들과의 이 만남이 총 87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의원님들과 조찬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바쁜 일정들이라서 아침에밖에 시간이 잘 맞지가 않아서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의원님들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저희가 그 식당에서 쫓겨나서 자리를 이동할 정도로 나누는 이야기들이 풍요롭고 반가워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장실의 문턱이 대폭 낮춰졌다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요건 제가 비교치를 저는 할 수가 없어서 객관적이 제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보고하러 들어오시는 공무원분들과 눈을 마주치고 성함을 모르시는 분은 여쭤보고 모르는 분은 여쭤보고, 그렇게 아는 분은 개인적인 어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의회 분위기가 좀 신이 나고 즐거운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후는 이제 기자님들의 궁금증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하는 걸로 이제 이어가볼까 합니다. 인사말로 발언하겠습니다. 네. 기자간담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한 일이 없는데 기자간담회요. 네. 기자간담회도 네, 여기 있습니다. 언론사 및 언론인 간담회 13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김원선 기자님을 따로 복대로 좀 기회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이게요, 이게 세종시에 기자들 모임도 있고 예, 모임을 예. 안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모임을 하신 분은 지금까지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모임을 저같이 이제 안 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자석만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수가 있는데 예. 또 다른 분을 위해서 한번 그런 장을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신지. 협회나 협의회나 어떤 기자 모임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과의 만남, 좋죠.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모준 기자님은 제안을 해주신 거고요. 네. 조금 고약한 질문이라도 제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포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 네, 그거 좀. 지난 엊그저께 끝난 임시회에서 잠시만요. 저기 권호주 기자님 진행하셨으니까 권호주 기자님 먼저 하도록 조현 하겠습니다. 기자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죠? 선배님 분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지난 그 임시회를 제가 이제 직접 봤는데 네, 11일 동안 이제 임시회를 했잖아요. 네, 임시회를 했는데 이 조례 그 재개정권이 대략 그 96건 네, 본회의 끝나고 뭐 휴일 빼고 뭐하면 그 시간에 그다 전부 다 정확히 볼 수 있는 시각적 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몰아치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통과리 조례안들 보면은 네, 한 건이나 두 건 빼고 나서는 전부 다 통과가 됐어요. 이게 네. 시민이 저기를 할 수 있나요? 그게? 저는 회의 때 네, 우리 속기로 읽어보는 분만 해도 100초씩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그렇게 유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에 처리하는 건 시민들한테 과연 좋은 인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네, 제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질문을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이례적으로 정말 115건의 안건이 지난 84회 임시회에 올라와서요. 중간에 이제 본회의장에서의 찬반 토론도 이루어졌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주신 조례 관련해서 이게 숫자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기도 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준비하시는 의원님들도 힘드셨겠지만 같이 일을 해주시는 우리 의회 사무처 담당자분들도 몹시 좀 과부하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이제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진행이 되면서 수정안이 바로 나오기도 하고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의원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의원님들도 뼈를 녹이는 어떤 노력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조례안들 보면요. 네, 본인들이 연구를 하고 거기 시민들 특별 와닿는 이거 분명히 해야 되겠다. 네네, 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반가운 조례안이 있고요. 인정을 할 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의 그 다른 시도에서 했던 것들을 갖다 베껴 쓰기 하는 그 스타일은 네,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4대 의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의원님들의 이 왕성한 의정 활동을 이제 서로가 뭐라고 할까요? 좀 경쟁심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고 어제 의원실에 몇 시까지 누구 의원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서로가 만나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회기마다 몇 건 이상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한계를 치우는 것도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건을 하셨는데 본인이 그동안 계속 조례 상정을 하지 않다가 그동안 모아놨던 어떤 신문과 본인의 의정 활동에 그 최종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간 동안 하고 싶었던 거 해야 되는 걸 모아뒀다가 이번에 하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걸 이제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접근하시기보다 의원 개개인별로
또 다들 관심사들을 또 이제 적당히 또 나누어서 가지고들 계세요. 그와 관련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자세히 좀 들여다본 다음에 조금 더 신랄한 비판 내지는 우리가 단순히 숫자에만 목매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통파범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조금은 장난스럽게 이제 아침 식사할 때 이러다가 이거 나중에 안건이 막 200건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이런 걱정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조금 또 좀 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조례에 대한 거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비껴온 그 조례안들은 어떻게 하실 거죠? 제가 아직 어떤 조례안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의사기록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제목과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제한 이유 그리고 주요한 조례를 제가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 시도하고 비교는 안 되기 때문에 베낀 것 같다까지는 제가 아직은 판단을 안 하고 있어서요. 이 문제는 우리 최 기자님이랑 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의원님들도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세종형 조례, 세종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어떤 조례 내용이 환영받는 거라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당 원내대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사실은 나눈 적은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시민들의 생각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같이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5층에서 제가 따로 기자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기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권은주 기자님. 이세용에게 보여줍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어서 말씀드릴 거고 오늘 문제가 많았던 여야 갈등도 있었는데 그거는 다른 기자님과 패스를 하고 네. 네 가지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92개의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타 시도시에서 공부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게스트가 어떤 분은 7, 8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조례의 그 연명부의 동료 의원들 사인을 같이 했는데 네. 그분들이 혹시 한 번이라도 검토를 좀 한 건지 아니면 올라오면 사인을 안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금 국힘 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네. 그들은 조례 수하고 연말에 의원들 평가하고 아무 관련이 없대요. 근데 예.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 그러냐면 조례 건수를 가지고 연말에 의원 평가에 네. 반영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경쟁이 붙어서 좀 힘들다. 네. 또 그것 때문에 의원 발수가 많이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홍성국 시장 의원님께서 그 의장님 뽑으실 때 네. 이순재 의장님을 콕 집어서 지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의원 처리 시스템에 그 일괄 연서가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본인이 조례를 다 살펴본 이후에 노조례 조항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내용을 살펴보고 동의하는 경우에 이제 마킹을 해서 이제 일괄 연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편리한데요. 왜냐하면 한 건 한 건 다 비밀번호와 우리가 저희들이 흔히 전자 시스템을 이용할 때 하는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의 이제 개선 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마킹을 통해서 일괄 연서가 가능한데요.
지금 이제 의원님들 사이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전자연서가 굉장히 편하긴 하나 그 조례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기회가 좀 시스템적으로 좀 박탈당하는 것 같다 해서 결의안을 제외한 조례안은 그 대표 발의하는 의원님이 예전처럼 연서판을 들고 다니며 눈을 마주치고 앉아서 좀 설명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옛날 시스템으로 아날로그하게 돌아가자라는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괄 연서가 굉장히 편하고 또 전자 연서가 편하기는 하나 그 질문 내지는 약간은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의원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또 빚어지는 약간의 문제점이 뭐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들을 성숙시킨 다음에 더 세밀하게 연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좀 개선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례 수가 이렇게 폭증하게 된 게 의원 평가와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기사를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민주당이 2018년도에 3대 의원으로 이제 꾸려지면서 다수당이 되고 거의 뭐 일당 독재 체제 비슷하게 이제 많은 그 언론의 질타도 있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의원 평가 제도를 도입을 했고 상당히 힘들게 저도 제출을 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으며 얼마만큼의 예산 활동을 했는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조례를 위반했는지 굉장히 많은 양의 의원 평가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의정 활동을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2년 정도 의정 활동을 했는데요. 4년 의정 활동 하신 의원님들보다 양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제출한 양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크게 시스템적으로 작용을 했냐라고 이제 돌아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정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은 합리적이지 않을 때 정무적 판단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런 정량적인 평가 외에 또 당 내부에서 바라다 보는 어떤 의원의 자질 그리고 그 의원이 평소에 주민들과 어떤 눈높이를 맞추고 있었냐라는 또 다른 어떤 평가들이나 측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숫자적으로 할 필요 없다. 이제 그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한 저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유추를 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렇더라도 이게 의원 평가의 반영이 조회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열정이 의원님들의 열망들이 있으시다는 건 제가 좀 알겠거든요.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 내가 몇 번을 해야 되겠어라고 작업을 하시는 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결과물이 이제 이렇게 폭증을 예전에 비해서 폭증을 했기 때문에 우려들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그 중간 작업이 저희가 이제 의회 사무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숫자로 지금 의원님들과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행정 업무의 과부하는 충분히 저도 알고는 있으나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당연히 적어야 된다. 요거는 좀 반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 평가하고 무관하지는 않으나 그것이 의원 평가에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실제로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번째 답변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이후에 부족하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콕 집는다고 해서 말들을 지방의원들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히려 세종시는 어떻게 되는 게 그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국회의원과 자유롭게 서로 이렇게
지내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요거는 제가 해당된 건이라서 오히려 다른 의원님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요거는 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요.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우리 기자님께 먼저. 권유수사님 손정아 기자입니다. 네. 앞에 질문했는 거랑 그 마이크 사이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질문하신 그 기자분들이랑 그 중복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그럼 좀 이제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그 이 조례안은 좀 힘들겠다, 아니면 반대 의견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통과시킨다든지 이런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유가 뭘까? 네. 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례 발의안에 대한 그 정제 방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뭐 그 이번에 조례를 봤을 때 한 90% 이상은 타 지역에서 이제 뺏겨온 수준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 계획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려요. 검토 보고서의 반대 의견을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건 글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했다라는 건 집행부하고 사실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제가 준비한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특정 조항에 동의가 안 돼가지고 계속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조례가 실제로 있거든요.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 중에 이제 이런 반대가 어떤 법률적인 어떤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이래서라기보다는 집행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거나 좀 아이러니하게 집행부가 반대를 했지만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조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빠 육아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이번 지난해기 때인가요? 통과된 이제 셋째 다자녀 가구의 이제 입학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가 예산을 문제로 좀 난색을 표현했지만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환영받는 조례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떤 이유로 반대를 했는지 그 건건별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들이 바라봐야 할 지점이 시민들에게 과연 폭넓게 이게 혜택이 돌아가느냐에 있다면 설사 검토 보고서에 반대가 표현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어떤 조례인지는 몰라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정제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껴왔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 위임된 조례도 있을 수 있고 또 생활 패턴상 타 시도와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이제 좋은 조례가 먼저 다른 시도에서 이제 행해지면 이런 거 우리 세종시에도 적용이 되어도 충분히 좋겠다 하는 조례들을 이제 발의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양이 많아지면서 베낀다라는 표현으로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세종의 상황에 맞게 그것이 또 정제라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건 우리 의원님들도 언론인뿐만 아니라 집행부하고의 어떤 협업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유념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이후에 의원님들과 함께 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충식 기자님께 먼저 좀 드릴게요. 유현미 기자님 그 다음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민대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세종시의 정체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단답하게 하겠습니까? 그냥 질문을 할까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제가 맞추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21일인가요? 오후 3시에 법사위원회 통과해서가 또 궁금한데 세종선 관련해서 세종시 의회가 좀 앞서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니까요. 네. 이 세종시 의회 규칙안은 굉장히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건립 시기 네. 당초 2028년인데 2030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건립 시기 확정을 못했고 네. 독서조항으로 또 세종시 대표하는 세종시장이 건립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 세부적인 강론들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물론 우중에도 서울 가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 너무 올인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았나 강론 부분에 네. 그 부분에서 세종시 의회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고 지금 저 뒤에는 저 원내대표님 와 계시죠? 김효수 의원님. 기왕이면 같이 배석을 하셨으면 하는데 의장님 시간이니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소통과 법치를 말씀하셨는데 예. 100일 동안 보면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국회를 닮은 세종시의회 요소야 돼. 표기를 붙이면 14대 7? 13대 7, 13대 7? 네, 그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게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공동거리라든가 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소통과 다 찾아보기 조금 힘들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내대표께서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 작성하셔서 세종시 세수 부족이 있다는 시장 공약사 두 가지 같다는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800억에서 1000억 예산삭감 예고를 하셨는데 이건 추경에 행안부에서 어저께인가요? 저기 교부세를 갖다는 대폭 줄이겠다고 말씀을 전국적으로 했어요. 자체적으로 신축 재정을 갖다가 하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런 소식이 아마 접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담론으로 자, 두 가지 사업 찍을게요. 시내버스 무료, 세액 정원 방안에 어느 정도 삭감을 예고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강론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냐라는 건 저도 굉장히 뼈아프게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한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사실 저희들이 좀 심리적으로 요거는 제가 잠시 민주당 의원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총선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건립식이나 건립위원회에서의 이 단체장 부락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그 법사위까지 포함된 걸 삭제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갈망들이 컸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황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의명분이 우선은 세종에 국회가 생긴다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의 첫 단추다라는 거에 저희들이 사실 크게 방점을 찍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회 규칙까지 이렇게 힘들게 통과가 될 줄은 몰랐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많이 급변한 것 같고요. 하면서 조바심도 커지고 우려도 커지면서 조금은 좀 기형적인 시간상도 그렇고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건은 이제 본회의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완전히 국회가 와야 된다라는 거대한 목표를 저희들이 잊은 건 아니고요. 향후에 또 뭐 한 번에 작업이 끝나는 건 아니니 또 우리가 국회 이전은 사실 그 행정과의 이 거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비효율 때문에 말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들이나 또 뭐 법사위뿐만 아니라 여타의 문제들도 향후에도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은
조금 많이 뒤처진 감이 없진 않습니다만 우선은 좀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를 하고 세부적인 때도 좀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닮아가는 세종시 의회라는 말씀에 일면 좀 공감을 하고요. 또 조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양당 원내대표님과 함께 의장실에서 이제 차를 나누는 것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사실 그동안은 세종시 의회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집행부하고의 갈등은 더 잘 아시겠지만 100일 동안의 그 소통과 화합의 움직임이 모자랐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 추경에 대한 얘기는 사실 집행부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추경에 한 1,000억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그냥 툭툭 흘리시기도 하셨는데요. 우선은 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버스 요금 무료화에 대한 어떤 시정 공약의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 의사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의회도 좀 같이 발맞춰 주면 좋겠다, 추후 전략을 함께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다는 걸 공공연하게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정원 박람회에 관해서도 예산 때문에 이제 단체장이 민간의 후원 이런 쪽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정말 단호하게 예산을 촘촘히 그리고 확실하게 삭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금액이나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단호하다는 말씀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짧은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2030년에 행복청 일몰 기간이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사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행복 도시 건설청에 행복청을 남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자, 질문이 요즘 그렇습니다. 세종시 의회가 너무 집행부하고 우리 대립이라든가 그쪽만 신경 쓰다 보니까 행복 도시 건설청하고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도시 건설이라든가 그래서 의장께서는 의회 차원에서 행복 도시 건설 청장을 비롯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네, 제가 이상래 총장님을 먼저 찾아뵙고 전 청장님. 네네, 지금 이제 김영렬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또 공식적인 이제 만남이 되기 때문에 기관끼리의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해서 스케줄이 좀 계속 안 맞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종시청의 행복청과의 어떤 한 라인도 필요하고 또 소통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안 하면 안 되죠. 국장님들과의 만남도 있고요. 근데 이제 좀 공식적인 만남을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또한 소홀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자들 한 가지씩만 질문하시죠. 왜 할 사람이 많은데 세 개, 네 개, 5개까지 이렇게 하면 짧게 지금 다 다른 사람들은 못하니까 네, 제가 한 짧게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해서 또 의장님 한 가지씩 하나만 성찰해서 하나만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영기 기자님 하시고 김준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세종에서 얘기합니다. 그 앞에 질문하신 기자분 이제 디테일한 걸 이제 세세한 거를 이렇게 질문하셔서는 이상적으로 우선돼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평년 때와 위원장을 맡으실 때하고 의장 되실 때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의장 취임한 지 이제 마찰을 세보니까 이제 3개월하고 이제 6일이 됐거든요. 네. 집행부인 그냥 전반적인 인상 평가를 좀 여쭤봅니다. 최근의 시장과 세종시 행정과 최기집교육과 세종시 교육청이 의장이 되면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두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점 또는 마음에 안 드는 점 이렇게 저기 구분해서 말씀하셨죠. 이상입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모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제가 의원 생활을 2년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1년을 하고 그 의회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매일매일이 몹시 이제 조심스럽고 또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제 마음가짐도 굉장히 힘겨웠던 건 사실입니다. 결정하기까지가요. 다른 점은 상임위원장이 어떤 그 관련 소관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바쁘고 해결해야 될 민원이 산더미였다면 의장은 깊이 사업에 관여는 못하는데 해결해야 될 민원은 3배, 4배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이전 의장님들이 좀 심했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 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사업적으로도 좀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해결 방법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와 논의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의장은 전체적인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전 상임위에 걸쳐서 들어오는데 세부적인 내지는 긴밀한 활동관계를 이루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민원의 건수는 더욱더 많아졌으나 해결 방법은 더욱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좀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현안 때문에 고민도 하고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제가 집행부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그리고 문자도 가급적이면 조심해서 하고 아니면 정말로 문자를 해야 되면 예약 문자를 걸어서 출근 시간 이후에 보시게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 진도가 더욱더 안 나가고 있는데 비교를 하자면 의장으로서 그 요구되어지는 많은 역할들 중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거는 사실적으로 좀 더 작아져서 제가 가끔 그 얘기합니다. 의장님 그 재미가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를 대표하는 대외적인 어떤 역할은 제가 한 번도 소홀한 적이 없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회의 참석이나 행사 참석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다만 이 시민들이 가지고 오는 고민거리나 해결거리에 대한 해결의 시간이 예전보다는 좀 더 길어져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비서실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 기자님 하시고 이병희 국장님께로 넘어갈게요. 네. 마이크 좀 마이크 들고 계시나요? 여기 예, 경충일보 김정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취임 100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취임 100일이기 때문에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힘없이 달려오셨는데요. 그 짧은 100일 동안 네. 결실을 맺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87회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신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민들과 만나시면서 시민들이 의회에 바라는 거나 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0일간에 저는 이제 좀 발바닥이 아프게 뛰어다녔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많은 의제들이 좀 산재해 있어서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람된 점도 많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청년 간담회를 테크노파크에서 우선은 세 분야의 청년분들, 기업인 대표 그리고 청년 예술인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을 이루고 있는 청년들과의 만남이 있었었는데 제가 간담회 양식을 조금 파격적으로 제가 인사말을 하고